현재 시간 1시 31분 지나고 있고요. 상황실에서는 이건희 차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오장 SS는 구조대가 필요한 시장인 것 같고요. 하나씩 어떻게 구조를 해야 될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코스피 대형주 중 하나인 SK하이닉스 살펴볼게요. 삼성전자도 어제 실적이 다시 한번 또 확정으로 나왔는데 잘 나왔어요. 실적이 좋아요. 그런데도 반도체주들이 못 가고 있고 외국인은 계속 매도하고 있거든요. SK하이닉스. 도대체 뭐 때문일까요? 일단은 뭐 디램 가격도 좀 요즘 좀 약세를 보이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이 반도체 업황에 관련된 컨설팅 회사들의 뷰들이 이제 올해 하반기 내년 초까지 다 좋게 평가를 하고 있지 않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관들 외국인들이 좀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 특히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강하죠. 그래서 거의 한 달간 거의 매도만 하고 있는 모습인데. 삼성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분기 뭐 피크아웃 우려, 지금 뭐 미국도 마찬가지로 보면 실적이 호실적이 나왔는데 뭐 그 다음 날 떨어지는 종목도 있고 올라가는 종목도 있는데 생각보다 떨어지는 종목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분기 실적이 거의 고점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논란들도 항상 있는 상황이고요. 그걸 좀 소화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컨설팅 업체들이 좀 안 좋게 얘기를 했던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내부적으로 보면은 이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반도체를 사가는 고객사들이 아직까지는 재고를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안은 쇼티지 우려 때문에 많이 사갔다가 오히려 이제 사간 고객들도 어딘가에 써야 되는데 다른 부품이 조달이 안 되면서 오히려 이제 그 반도체가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완제품을 만들 때 반도체만 갖고 만들 수는 없으니까 다른 부품들의 수급 문제도 좀 꼬이면서 오히려 이제 이런 재고가 아직까지는 좀 많이 남아 있다. 그러면 이제 가격 협상이 좀 잘 안 되겠죠.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 우려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가 실적이 나오고 나서 실적 잘 나왔어, 예상보다 잘 나왔어. 그런데 다음엔 부진하대라고 하면은 이게 그때부터 먼저 주가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SK하이닉스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전히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3분기는 더 좋다고 회사 측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너무 많이 걱정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까지 빠질 일인가? 저는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한간에는 그런 얘기를 하죠. 자, 미국 주식처럼 솔직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좋은데도 빠지고 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일단은 그래서 애널리스트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사실은 뭐 투자자들을 설득하는 게 더 어렵다. 회사는 분명히 좋아지고 있는데 설득하기가 어렵다라는 부분, 한마디로 이제 돈이 많은 기관들이나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 그 돈을 좀 자금 집행하게 만드는 게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일단은 근데 3분기부터 재고량은 팩트로 보면 감소할 걸로 지금 보이고 있고요. 감소 중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체인들이 부품 공급 체인들이 이제 원활하게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재고가 이제 꾸준히 줄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최근 들어서는 협상이 아직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가격 협상 자체가. 그래서 저는 지금 근데 가격이나 이런 PC 드램 이런 것들은 좀 빠지고 있지만 또 거꾸로 좀 낸드 같은 경우는 지금 되게 좋아지고 호황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는 3분기부터는 충분히 좀 돌아설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도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3분기에 더 실적이 잘 나올 거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아직은 좀 안 믿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뭐 파월 의장이 뭐 얘기하는 거 자꾸 시장에서 안 믿는 것처럼 약간 그런 부분이 있죠. 지금. 맞아요. 저희 은님도 지금 SK하이닉스 너무하네요라고 글을 올려주셨고요. SK하이닉스가 이제 올해 들어서 가장 낮은 가격이 11만 2,500원인데 오늘 11만 3,000원까지 내려갔으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올해 들어서 가장 낮은 가격대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가 참 야속하게 느껴지는 SK하이닉스,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사는, 또 반도체 호황이라는 기대 속에 많이 산 종목인데 언제 돌아설 수 있을지 대응 전략, 버티는 전략 좀 말씀해 주세요. 이제 업황 대비 이제 뭐 주가는 좀 많이 연초에 3월 달에 15만 원을 넘게 찍고 이제 조정을 받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간 조정과 지금 가격 조정을 동시에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고점 대비해서 한 30% 정도 대형주가 조정이 나오면 어느 정도 조정은 마무리된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저는 지금 11만 원 이하 정도면은 충분히 뭐 한 번 더 매수를 적극적으로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다시 전고점 부분인 15만 원까지 홀드하는 전략이 더 유효하다. 그리고 이제
이런 대형주들을 거래하실 때는 주로 좀 그 기간을 좀 길게 두고 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너무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다가는 좀 낭패를 당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11만 원 이하에서는 매수, 그다음에 15만 원까지는 홀드하는 전략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5만 원의 목표 주가 제시해 드렸습니다. SK하이닉스 3분기부터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을지 조금 더 저희는 기다려봐야 되겠고요. 지난해 연말에 대형주들이 강했잖아요. 그런 장에 다시 한번 어게인 또다시 와주기를 기다려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볼게요. 하나솔루션이고요. 이제 태양광 부분 쪽에 부진, 하나큐셀의 적자 때문에 하나솔루션의 전체적인 실적에 컨센을 하회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태양광 실적 부진이 불가피하다라는 리포트가 나왔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일단 이제 그 하나솔루션의 큰 사업부가 보면 케미컬이 있고 네. 그다음에 태양광 부분이 있고 그 외에 이제 다른 뭐 소재부터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그 케미칼 부분 자체는 지금 스프레드 이제 마진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건 왜 그러냐? 원재료가 너무 비싸져서 그런 겁니다. 예, 그리고 그러니까 본업도 별로 안 좋은 상황에다가 지금 태양광 같은 경우도 지금 단가는 못 올라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뭐 태양광 패널 가격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지금 웨이퍼라든지 이런 원료 이제 판을 만드는 원재료 가격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가격에 이제 정가를 못 시키고 있고요. 또 물류비도 또 지금 최근에 뭐 해운주가 좋았던 것처럼 물류비도 많이 올라가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원가 부담을 계속 지속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번에 보면 내용을 보면 실적 발표 내용을 보면은 태양광 발전 사업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일부 매각을 해서 매각 차익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에서 너무 많이 손해를 봐서 네. 태양광 사업 부분만 해도 한 600억 이상 손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좀 적자가 계속 지속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뷰가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좀 돌아설 기미가 아직은 안 보인다라는 좀 어두운 전망이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당분간은 조금 뭐 관망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케미칼 사업 그리고 태양광 사업, 소재 사업이 있다고 하셨는데 소재 부분에서 보니까 OLED 소재까지 발을 좀 넓힌다라고 했거든요. 뭔가 그럼 다른 적자 부분, 좀 부진했던 부분을 확 분위기 반전시킬 만한 모멘텀이 이 소재 쪽에서 나와줄지 아직은 걸음마 수준일까요? 일단 뭐 소재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 자체가 크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막 시작하고 뭐 그 두 사업부에 비하면 워낙 네. 좀 작은 분야이기 때문에 여기가 워낙 좋아진다 하더라도 하나솔루션 전체 주가에 영향을 미치기는 좀 어려울 좀 것 같고요. 역부족이네요. 예, 그럼 내용을 보면 그나마 그래도 아이폰 후속 모델 나오면서 이제 소형 OLED죠.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공급하는 그쪽에 이제 소재가 좀 들어가는 걸로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쪽은 좋아지고 있는데 문제는 주사업들이 다 나빠지고 있어서 이게 좀 주가를 끌어올릴 모멘텀이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솔루션의 가격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좀 안타까운 건요. 탄소 중립 관련주, 중소형주들은 갑자기 뭐 탄소 중립 관련주다 묶여가지고 시세 막 분출될 때 왜 대표적으로 이쪽 사업을 잘 하고 있는 대형주들은 생각보다 부진할까? 투자자분들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 하나솔루션 대형주라 그런가요?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지금 뭐 탄소 중립 관련돼서 뭐 SK그룹, 포스코, 한화, 뭐 두산 뭐 다 하고 있죠. 네. 다 한다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 근데 언제 되지? 이런 거죠. 예, 아직은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어라고 이제 투자자들은 판단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특정 기업 하나가 하면 차라리 낫겠는데 지금 너도 나도 다 한다기 때문에 뭐 이게 진짜 언제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뭐 어떻게 좀 약간 시크한 시장의 반응인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좀 작은 종목들은 그거 하나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좀 뭐 가볍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숫자가 나오는 사업을 하는 회사들은 이런 그 실적을 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객관적인 지표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데 작은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 이슈에 따라서 좀 약간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솔루션은 당분간은 가격 전략보다는 네. 조금 더 뭐 굳이 적극적으로 매수하시기보다는 하락 추세가 좀 마무리될 때까지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왜냐하면 하락이 나올 때는 좀 과하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애널들은 보통 한 4만 원대 초반 정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더 빠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죠. 예. 네, 그래서 하락 추세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이 종목에 대해서 섣부르게 들어가지 말자. 일단은 이번 차세는 관망하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상황실로 넘어가 볼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탄소 중립 관련주 중에서 중소형주들은 요 이슈 하나 붙으면서 확 부각받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또 캠트러스가 아닐까 싶고요.
국산화 러브콜로 인해서 또 기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캠트로스가 어떤 회사인지 갖고 있는 모멘텀을 좀 말씀해 주세요. 캠트로스는 뭐 이제 한참 초반에 시장에서 이제 떴던 이유가 일본에서 반도체 소재 부품 규제할 때 그때 이제 반도체 관련된 소재를 국산화한다는 이슈가 있으면서 좀 움직였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지금 꾸준히 이제 그런 소재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근데 좀 주목을 받은 거는 뭐 기사가 하나 나왔죠. 이제 탄소 포집 기술을 이용해서 뭐 이제 그걸 카보네이트 형식으로 만들어서 고체 형태로 만든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지금 가장 중요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방법 중에 뭐 신재생 에너지를 쓰고 수소를 쓰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은 지금 엄청나게 많은 석유화학 기반의 그 공장들을 다 그렇게 바꿀 수도 없고 그리고 철강 공장들을 다 그렇게 바꿀 수는 없죠. 그러면 결국엔 거기서 나오는 탄소를 모아서 고체를 만들거나 아니면 땅에 묻거나 하는 기술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탄소 포집 기술이라고 합니다. 카본 캡처 기술이라고 하는데 네. 그 기술을 활용한 어떤 이제 방법을 만들어 새로운 물질들을 만들어 내겠다라고 지금 기술 개발 중이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대기업들도 이걸 카본 캡처 관련된 기술을 뭐 쓰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아직은 우리나라가 기술이 상용화된 회사는 없다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노르웨이 일부 기업 아카카본 캡처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유일한 회사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 이제 단순히 캡처해서 뭐 땅에 묻는다든지 하는 건 다 어느 정도 기술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회사들을 우리나라에도 있지 않겠냐라고 찾는 와중에 이런 기사가 나오니까 캠트로스가 발굴됐군요. 이게 엄청나게 이 시장이 커질 거다라는 리포트가 얼마 전에 이제 신한에서 나왔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찾다가 사람들이 이제 몰리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고요. 그 기사 내용을 또 보면 그 외에 이제 소재 관련된 얘기도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앞으로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슈가 다시 점화가 됐기 때문에 캠트로스는 당분간은 좀 수급이 좀 붙지 않겠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차트 한번 봐볼게요. 거래량이 많이 쏠렸고요. 그리고 20% 가깝게 급등을 하다가 현재 구간에서는 시장도 좀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보니까 일단은 과열됐어? 그러면 빼고 보자라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고요.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발굴됐으니 좀 더 지켜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구간에서는 어떤 전략 세워볼까요? 이제 기존의 그 수소차 관련된 전해질막 이거를 개발하고 있었는데 이걸 상용화한다는 얘기도 같이 했기 때문에 그게 아마 좀 부각되면 주가는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런 것들이 다 국산화가 아직 안 되어 있는 제품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전에 상하 프론테크 같은 경우다 그런 식으로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캠트로스 같은 경우는 이제 막 그 탄소 포집 관련돼서 조금 주목을 받고 있고 뭐 그런 것들이 기대가 여전히 이제 오늘 한번 기대를 받아서 움직였다라고 보면 당분간은 위아래로 흔들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또 주봉으로 보더라도 예전에 한번 갔다 온 게 이제 고점이 8,600원인데 이거는 한 번 정도 뭐 뚫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최대한 10,000원까지는 한번 뭐 시장이 좋으면 뭐 이쪽으로 좀 약간 쏠린다 테마가 형성되면 갈 수는 있다. 뭐 펀더멘털이 아니라 이거는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주식이기 때문에 대신에 변동성은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장중에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이런 것들은 너무 그 올라갈 때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좀 보시다가 좀 물량이 붙을 때 좀 따라붙는 좀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캠트로스 목표 주가 10,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지금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조정 시에 매수하자라고 코멘트 더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상황실로 넘어가 볼게요. 최근에 시장에서 테마주들이 막 순환매 나오면서 너 한 번 올라가 나 한 번 올라가 다 시세를 줬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경협 테마주들이 조금 오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대하 TI를 포함한 철도주들이 오늘 장도 좀 강하더라고요. 최근에 살아남은 유일한 테마라고 해야 되나요? 뭐 정치 테마주들은 워낙 그 인물 따라가니까 경협 테마주 어떻게 보세요? 지금 테마가 좀 많이 없죠. 뭐 2차 전지 소재는 한번 올랐고, 메타버스도 메타버스도 한번 끝났고, 뭐 그다음에 지금 뭐 남북 경협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 외에 대선 테마가 일시적으로 움직일 때가 있고 그런데 일단은 이쪽 남북 경협 관련돼서는 뭐 남북 통신선이 연결되면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 이슈가 된 걸로 보시면 되고요. 그럼 과연 북한은 뭘 원해서 왔을까? 연락을 하게 됐을까? 물밑 접촉이 있었겠죠. 뭔가를 뭐 단순히 뭐 폰팅하려고 연결한 건 아닐 거고. 그러면 뭔가를 할 텐데 그 중에 가장 북한이 지금 원하고 있는 거는 식량이라든지 비료라든지 이런
거죠. 이제 농해가 심하고 지금 그래서 네. 그러니까 자급자족이 식량이 안 될 정도까지 힘들다라는 부분이 가장 강조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료주들이 가장 먼저 농업 관련주들이 먼저 움직인 거고요. 또 이제 미국과 북한 간에 이제 여러 가지 미국이 허락해준 범위 내에서 남북 관계가 움직여야 되는데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건 개성공단은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철도라든지 관광까지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난티라든지 뭐 철도 관련주들이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아티아이는 철도 관련이잖아요. 근데 이게 대선 테마에도 묶일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게 최근에 뭐 철도 이야기, GTX 이야기 많이 하다 보니까 철도주들이 같이 오른 적이 있었거든요. 어때요? 그렇게는 묶이지 뭐 않을까요? GTX는 이제 거의 뭐 대부분 발표가 됐기 때문에 네. 일단은 그건 이미 반영이 좀 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은 아마 뭐 조만간에 남북 간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냐라는 그런 기대감에 한번 움직인다, 순환매 차원에서 움직인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네. 뭐 그 외에 제가 어떤 걸 검색해봐도 뭐 찾아봐도 그런 내용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 안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관광, 뭐 농업 관련주, 뭐 그다음 비료,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순환매 쪽으로 그 안에서 이제 좀 내부적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대아티아이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거래량도 늘어났고요. 전체적으로 경협주가 힘을 좀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세워볼까요? 일단 뭐 주봉, 월봉 이렇게 해보면 예전에 한참 남북 관계 좋을 때 한 12,800원까지 갔었으니까 네.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한번 좀 오버페이스를 하면 한 8,000원까지는 가지 않겠나 한번 그 정도로 그거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는 조금 낮춰서 목표가를 잡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테마주들의 순환매가 너무 빠르게 이루어지니까요. 길게 보시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4가지 종목 다뤄봤고요. 이고인 차장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